이제 2단원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2단원의 제목이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먼저 화학 반응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거고, 화학 반응에서 규칙성들, 즉 여러 가지 법칙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칙까지 공부하게 될 내용이 무척 많은데 차근차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학 반응 알아보기 전에 물질의 변화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물질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 변화라는 것과 화학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 서로 다른 것인데, 물리 변화는 분자들의 배열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서, 얘가 유리가 깨진다, 물이 끓는다, 이런 변화들은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되면 유리가 깨져도 유리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더라도 그냥 물입니다. 근데 화학 변화의 얘는 다릅니다. 화학 변화의 얘는 나무가 탄다, 또는 나무가 타는 거 말고도 이제 앙금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화학 변화의 예입니다. 나무가 타면 재가 생기는데 그 재는 나무로서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앙금이 생성이 되면 원래 물질에서 없는 물질이 생겨나는 겁니다. 화학 변화는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는 반응이고, 물리 변화는 그 물질이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형태만 바꾸는 반응을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었냐? 마그네슘을 Mg를 구부리거나 혹은 이제 구부리거나 아니면은 잘라낸다, 자른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얘는 어차피 마그네슘입니다. 그런데 Mg를 탄소와 결합시켜서 태우게 되면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데, 이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과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학 변화입니다. 태우게 되는 반응이 화학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77페이지에서의 물리 변화, 78페이지에서의 화학 변화에 대한 뜻을 한번 교과서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77페이지 물리 변화는 처음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되는 거, 구겨진다, 깨진다 등등이 물리 변화고요. 화학 변화는 다른 물질로 변화해서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즉 새로운 물질로 생겨나는 그런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다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철 강판을 자전거로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철 강판에서 자전거 몸체를 만드는 반응은 물리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전거도 어차피 철로 된 거니까요. 하지만 철 자전거가 녹이 슬었다. 녹이 슬었으면 이 경우는 화학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녹과, 즉 산화철인 녹과 철은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낙엽이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왼쪽은 낙엽 그림이 아니라 서리가 내린 거. 그 다음에 나무에 의해서 돌이 깨지는 거. 기계적인 풍화라고 하죠. 서리가 내리는 것은 공기 중에 물이, 즉 수증기가 기체 상태로 있다가 날씨가 추워져서 낙엽에 얼음으로 붙는 것을 서리라고 하는데, 상태 변화죠. 상태 변화가 돼도 얘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 두 가지 얘는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밑에 얘는 토마토가 익으면 색깔이 변해요. 맛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낙엽이 썩으면 형체가 변하고요. 더 질량이 줄어들고 낙엽이 아닌 새로운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화학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딱 보고서 이 변화가 화학 변화인지 물리 변화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어떤 최소 한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을 듯합니다. 80페이지에 보면 12가지 예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빙하가 녹는 장면, 그 다음에 향수가 증발해서 줄어드는 장면, 유리컵이 깨진 장면이고, 나머지 9가지가 있어요. 위에 3가지는 전부 다 물리변화고요. 밑에 9가지는 화학변화예요. 이 탐구에서 81페이지를 보시면 물리변화 3개를 골라서 표시하면 되고 화학변화 9개를 골라서 표시하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3번 화학변화에서 왜 이것이 화학변화다 라고 생각하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색깔이 변하는 무엇인가? 다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앙금이 생성되는 변화도 있고요. 빛을 내는 변화도 있으며 기체가 발생하는 변화도 있고 냄새가 나는 변화도 있고 열이 발생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맛이 변하는 변화도 있고요. 단단하기가 물러지는 그러한 변화도 있습니다. 즉, 총 8가지 이러한 변화들은 화학 변화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이 화학 변화인지 어떤 반응이 물리 변화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 8가지 예가 좀 구성이 되면 화학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81페이지에 여러분들 까만색 글씨로 적혀있는 3번 밑에 있는 표, 색깔이 변하는 거, 앙금이 생성되는 거, 빛을 내는 거, 기체가 발생하는 거, 냄새가 나는 거, 열이 발생하는 거 모두 다 물리변화의 증거고요. 칸이 2칸이 더 있는데 그 2칸에는 맛이 변하는 거, 단단하기가 변한다라고 메모를 하셔서 화학 변화의 증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페이지에선 화학 변화에서 어떻게 입자가 변하는지, 배열이 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물리 변화에서의 입자 배열과 화학 변화에서의 입자 배열을 알아볼 겁니다. 물리 변화의 입자 배열은 분자 배열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물리 변화에서의 입자 배열입니다. 물리 변화는요, 분자는 안 변하고, 분자 덩어리 자체는 안 변하고, 분자들이 놓여있는 방식이 변하는 것이 물리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있다가, 물 분자가 서로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변화는 고체가 기체로 되니까 승화가 되겠죠. 물 얼음이 기체로 승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배열에서 이 분자와 똑같아요. 안 변해요. 분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분자가 줄 서 있는 방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건 물리 변화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변화는 다릅니다. 화학 변화에서는 분자 배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원자 배열이 바뀝니다. 다음과 같은 예가 될 거예요. 나트륨, 제가 수업 시간에 나트륨을 터뜨리는 실험을 했었어요. 나트륨이 염소와 기체인 염소와 반응을 해서 죄송해요. 다시 이렇게 작은 것끼리 모여있는 이러한 배열에서 또 이렇게 분자들로, 염소만의 분자들로 되어 있는 이러한 배열에서 규칙적으로 큰 거와 작은 거 이렇게 붙는 배열.
즉 덩어리가 다시 재배치되는 게 아니라 얘가 다 뜯어주고 다 뜯어져서 새로 변화가 되겠죠. 이러한 배열을 원자 배열의 변화라고 하고 이러한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82, 83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은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 원자 배열이 변화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리 변화에서는 원자 배열이 변화하지 않고 분자 배열이 변화하는 거고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 배열이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83페이지 보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나옵니다. 이 소단원에서는 분자 배열이 변한다, 원자 배열이 변한다 말고 연소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연소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소와 반응한다 라고 되니까 분명히 연료가 되는 또는 어떠한 새로운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요. 새로운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은 보통 화살표로 표현하는데 반응이 생겨나기 전의 물질을 우리는 반응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생겨난 이후에 새로 원자 배열이 변화해서 어떤 물질들이 생겨나면 이러한 물질들은 생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 물질이 화학 변화가 생겨나서 생성 물질이 된다라는 기호가 화살표 기호입니다. 다시 한번 반응 물질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생성 물질이 된다입니다. 83페이지에 있는 예를 들어보면 메테인이 연소하여라고 적혀 있으니까 연소는 산소와 화합하는 겁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생성 물질로 생겨나는 게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다시 한번 메테인이라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즉 이쪽 물질은 반응 물질이 되겠고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생성 물질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게 원자 모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원자 모형을 분자식 혹은 화학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차피 전체 시험 범위를 다 배우게 되면 알아야 되는 거니까 메테인은 CH4라고 쓸 거고요. 산소는 O2가 될 겁니다. 화살표가 가고 물은 H2O가 될 것이며 이산화탄소는 CO2가 됩니다. 시험 범위를 다 배운 상태에서 이 파일을 본다면 어떻게 이 앞에 숫자, 즉 개수를 맞출 것이냐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먼저 탄소 양쪽 반응 물질의 원자 배열만 변한다는 소리는 원자가 새로 생겨나오지도 않고 원자가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니까 양쪽의 원자는 다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탄소가 하나 적혀 있고요. 여기도 탄소가 하나 적혀 있으니까 탄소의 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고, 수소가 4개 있는데 여기 수소가 2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H4라고 쓸 수 없죠. 왜냐? 물질이 바뀌는 거예요. 물 말고 다른 게 생기면 안 되니까 H2O를 한 번 더 적으면 얘는 수소 4개가 되겠죠. 이쪽에 수소 4개 있었으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 봤더니 산소가 2개 있는데 여기는 산소가 하나, 둘, 셋, 4개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산소 2개를 더 적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가 2라고 쓰고 여기도 2라고 쓰고 이렇게 지워서 메테인이 산소 2분자와 반응해서 물 2분자와 이산화탄소 3분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메테인 그림 하나, 산소 분자 그림 2개, 물 분자 그림 2개, 이산화탄소 분자 그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바로 연소 반응이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연소 반응이니까 열과 빛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화학 변화는 그림에서 봤듯이 제가 화학식으로 적었지만 우리 교과서 83페이지 메뉴에 있는 그림에서 봤듯이 배열, 원자들의 배열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들의 배열이 변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화학 변화를 구별합니다. 원자들의 배열이 변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화합입니다. 화합 반응은 어떤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B라는 물질과 서로 반응하여, 즉 얘네들이 반응 물질이고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물질이에요. 한 물질. 그러면 그냥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보이잖아요. 이거는 같은 거 아닌가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맞나요?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주면 돼요. 바로 물과 수소와 산소가 수소 물질과 산소 물질이 반응하면 물이라는 새로운 물질 하나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수소로 이루어진 물 A, 산소로 이루어진 B가 물로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화학 변화죠. 서로 다른 애들이잖아요. 화합이라는 것은 두 물질이 하나로 합쳐지는 반응이고 우리 교과서에서 85페이지에 화합의 예로 무엇이 나와 있냐면 나트륨 더하기 염소 기체는 염화 나트륨이 형성이 되는데 굳이 숫자를 맞춰서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진짜 반응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유가 나트륨은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화학식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라서 이렇게 나트륨 분자 NaCl이라고 해서 나트륨 원자에 염소 원자 하나 붙는 이런 물질은 없어요. 그냥 아주 크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쭉 반복되는 결정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시계의 숫자를 맞춘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시계 숫자를 맞추지 않고 이렇게 그냥 썼어요. 나트륨이 염소 기체와 반응해서 염화 나트륨이 나타난다 라고 우리 교과서에 되어 있고 물질 하나 A, 물질 두 번째 B,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는 것, 즉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의 예 다음에 86페이지 보면 분해 반응이에요.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적어놓을 건데 분해는요 어떤 물질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두 물질이 잠시 뒤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로 바뀌는 것이 분해예요. 하나의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나눠지는 게 분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산화 수소라는 물질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데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것도 분자들로만 이루어지는 물질이라 두 개의 과산화수소 분자는 두 개의 물 분자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산소 분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분해 반응이에요. 분해는 한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림을 볼 때 화학과 반대 그림이죠. 화학과 반대 그림입니다. 그래서 분해가 무엇이다 라고 알아둬야 되고 우리 교과서 예에는 산화음이 은과 산소로 나눠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산화음이 은과 산소로 되어 있어요. 이 실험을 하면 산화은이라는 까만색 가루를 태워요. 그러면 산소가 발생해요. 그리고 은색은 아니고 회색 비슷하게 생겨나요. 그게 은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은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저렴한
진짜 은으로서의 가치가 좀 적은 그런 은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얘도 적혀 있고요. 87페이지까지 그 교과서를 보시면 이러한 그림이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분해 반응입니다. 분해 반응 다음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조금 어려운 반응을 볼 건데 바로 치환 반응과 복분해 반응입니다. 치환 반응은 이런 겁니다. A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B, C가 결합된 물질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거 물질 두 개예요. 두 개. A라는 물질 하나와 B, C가 결합되어 있었어요. B하고 C가 아주 친한 보죠. 그런데 화학 변화가 생겨나서 이게 반응물이 되고 생성물질로 A와 B가 붙어와 버리고 C가 떨어져 나왔어요. 이게 치환 반응이에요. 치환의 뜻은요, B, C가 A, B로 되고 C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B의 짝이 바뀌는 거예요. B의 짝이 바뀌는 거. 이걸 치환이라고 해요.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라는 속담도 비슷하죠. 그래서 짝이 바뀌는 반응을 치환이라고 해요. 하나가. 그러면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AgNO3 질산은이고요. 질산은 용액이 구리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구리가 NO3 질산 구리라는 물질로 바뀌어져요. 구리가. 그리고 은이 나와요. 은이. 한글로 적으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숫자를 맞출 필요는 있어요. 이 앞에 2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NO3의 파트너가 은이었다는 거죠. NO3의 파트너가 은이었는데 NO3의 파트너가 구리로 바뀌고요. 다음에 은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치환이라고 합니다. 모형을 제가 그리지 않고 모형 대신에 동그라미 대신에 제가 알파벳을 썼습니다. 네. 대신 여러분들은 모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응은 복분해라는 반응이에요. 복분해 반응은 그림을 보시면 알파벳이 4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공이 4개가 있으니까 A와 B가 파트너였고요. C와 D라는 파트너가 있어요. 이 물질 하나, 다른 물질 하나가 있었는데 이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A는 C하고 짝을 맺고 그 다음에 B는 D하고 짝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반응이 복분해예요. 물론 A가 D와 짝이 맺고 B와 C가 짝이 되어도 복분해예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걸 모르는 거죠. 어떻게 짝이 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짝을 서로 바꾸는 것을 복분해라고 해요. 짝으로 돼 있고 짝으로 되어 있는데 짝을 바꾸는 것이 복분해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예에 보면 염화칼슘이 탄산나트륨과 만나서 탄산가스가 염화나트륨으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을 적으면 CaCl2 더하기 탄산 나트륨이 CaCO3 더하기 NaCl로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칼슘의 파트너는 염소였지요. 그런데 칼슘의 파트너가 이쪽 파트너인 탄산으로 바뀌는 거죠.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분해라고 합니다. 서로 여기 나트륨의 파트너가 탄산이었는데 나트륨의 파트너가 염소로 바뀌는, 서로 파트너를 바꾸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에어백의 화학 반응과 그 다음에 90페이지와 91페이지 중단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단원은 의외로 쉽습니다. 각각이 다 방금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니까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파일에서 화학 반응에서 찾은 규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때는 각각의 반응식들이 모두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파일 보겠습니다.